화제가 된 사건, 사고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이슈 시간입니다. 강전의 변호사 설주한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SM엔터테인먼트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기소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거 검찰에서 15년 구형했었는데 무죄가 나왔어요? 그렇죠. 2023년 2월에 카카오 측에서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요. 신주미 전환사채 인수 계약을 맺었고 그리고 SM 주식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장내에서 대규모 매수 행위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때 시세에 영향을 미쳤던 것은 사실로 법원에서도 판단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형태로 대규모 장내 매수가 시세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것이 이것이 카카오 측에서 고의적으로 시세 조종을 한 것인가 이것이 쟁점이 된 것인데 법원에서는 그것은 아니다라고 봤던 것입니다. 매수 비율, 시간적 간격, 물량 주문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 시세 조종성 주문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 법원에서는 이번에 판결을 내릴 때 핵심 증거였던 이준호 전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부문장의 진술을 검찰의 압박 수사로 인한 허위로 판단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례적으로 검찰의 이제 별건 수사 관행에 대해서 굉장히 질타를 했어요. 이거 어떻게 들으셨어요? 굉장히 재판부에서 검찰의 수사 관행에 대해서 참 짚는 경우, 그리고 그게 곧 무죄의 원인이 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문 경우인데 어제 재판에서는 이게 굉장히 부각됐었단 말이죠. 왜냐하면 이 사건에서 거의 사실상 유일한 증거라고 볼 수 있는 게 이전 부부문장의 어떤 진술이었는데 처음부터 일관된 진술이었다고 한다면 아마 유일하지만 아주 그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었다고 보이는데 수사 중반부터 갑자기 바뀌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반부터 바뀐 이유를 봤더니 이전 법무부장의 다른 별건 수사와 또 배우자에 대한 어떤 수사 예고까지 이어지는 등 어떤 진술이 바뀌는 데 있어서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재판부에서 인정함으로써 어제 무죄 판결이 난 것 같습니다. 지금 검찰에서는 1심 판결에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면서 항소 여부 검토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는데 뭐 1심 판결이 뒤집히려면 새로운 증거가 나온다거나 뭐 새로운 진술이 나온다거나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럴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십니까? 지금 새로운 증거가 나온다거나 이러기는 사실상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 측에서 항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하는 과정에 있어서 검찰의 진술 압박을 지적을 했는데 만약에 검찰에서 항소를 하지 않는다면은 이 법원에서 지적한 부분을 인정하는 꼴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김범수 대표 같은 경우에는 결국 보석으로 나오긴 했습니다만 애초에는 구속 상태로 기소가 되어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면은 영장 전담 판사 같은 경우에 당시에 범죄가 어느 정도 소명되었다라고 판단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검찰에서 일단 항소까지는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손 변호사님 앞서서도 좀 지적을 해주셨지만 이제 법원의 이번 판결로 검찰의 이제 무리한 수사 관행 좀 제동에 걸리지 않을까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없어졌다라고는 하지만은 이러한 수사 관행이 이러한 특히나 특수수사, 금융범죄 수사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이 조금 아직도 이어지고 있거든요. 이제 그 수사의 대상이 되는 어떤 기업 범죄라든지 그다음에 조직 내부의 범죄에 있어서 조직 내부자의 어떤 진술이 굉장히 필수적으로 중요한 사항인 경우들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수사에 따라서는 그러한 경우에 어떤 검찰에서 어떤 진술을 얻어내기 위해서 별건 수사, 압박 수사를 하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번 판결이 시사한 바와 같이 아마 앞으로는 이러한 것들이 조금 더 자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소식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캄보디아에서 국내로 송환된 64명 중 59명이 구속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피의자가 범행을 나는 강요받았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이번에 사망한 대학생처럼 이렇게 안에서 범죄 조직에 가담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폭행 같은 걸로 강요를 받았다라고 진술한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59명에 대해서 이런 형태로 구속이 이루어지게 된 것은 지금 법원과 검찰 입장에서는 이러한 진술들을 믿기가 어렵다라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 과정에서 쟁점이 되는 것은 일단은 출국 과정이죠. 출국 과정에서 본인이 캄보디아에 갔을 때 범죄단체 같은 것에 범행을 가담할 수 있다라는 어떤 미필적 고의라도 없는 상황에서 갔던 것인가. 그리고 캄보디아에 가서 범죄단체에 들어갔을 때 본인이 정말로 자발적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완전히 강요된 행위였는가. 이러한 부분이 쟁점으로 갈 것으로 보이는데 최근에 대한민국 법원에서 이러한 비슷한 형태로 캄보디아에 출국한 상태에서 있었던 사건들에 대해서 징역 실형으로 한 3년에서 6년
정도 나오고 있는 경향성이 있거든요. 그럼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는 이들의 주장에 있어서도 사실상 조금 신빙성은 떨어지지 않나라고 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앞으로 이제 송환된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 본격화될 텐데 어쨌든 휴대전화가 분석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휴대전화 속의 증거들이 좀 이렇게 인멸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해요. 어떤 상황인 건가요? 일부 피해자, 이번 송환된 피의자들의 진술을 보니까 당시에 캄보디아에서는 어떤 캄보디아 예. 어떤 구금 시설을 관리하는 당국의 어떤 뇌물이라든지 네. 이런 팁이라고 하는 어떤 금전을 제공했었을 때 예. 본인의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떤 송환된 피의자의 몇몇 휴대전화를 봤더니 예. 그 안에 어떤 공장 초기화라든지 어떤 삭제된 내역들이 좀 보여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크다라는 점에서 이러한 부분을 앞으로 수사를 통해서 조금 밝혀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캄보디아에서 살해된 한국 대학생 시신을 화장한 사원에서 한국인 시신 4구가 발견된 사실도 확인이 됐습니다. 정부는 모두 병사했고 범죄 정황은 없다라고 파악을 했는데 지금 현지 교민들 사이에서는 다른 얘기가 좀 나온다 그래요? 그렇죠. 이 화장한 사원 같은 경우에는 보통 무연고 시신들이 안치되어 있는 것으로 예.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한국인 50대 1명, 60대 3명 이렇게 4명의 한국인 시신이 여전히 안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외교부에서는 현재 이것은 모두 병사고 범죄 연루 정황은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원 내부 보고서에서는 이 중에서 3명이 심장마비로 사망을 했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 현지 교민들의 말로는 다른 사인으로 사망을 했을 때에도 의사에게 돈을 주면 심장마비로 바꿔주는 일들이 캄보디아에서는 왕왕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진술들이 나오는 만큼 우리 당국에서도 적극적인 조사가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